앱스타인 미공개 문건은 무려 247GB에 달합니다. 350만 페이지의 문서와 18만 장의 이미지, 2000개가 넘는 영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들여다보면 핵심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부분 탑승 기록이나 정재계 인사들의 연락처가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블랙아웃 처리되어 있습니다. 현재 떠들썩하게 거론되는 거물들의 명단 중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인지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방대한 파일들은 대중의 상상력만 자극할 뿐입니다. 당사자인 앱스타인도 죽음 마당에 유일하게 남은 그의 여자친구 손에 얼마만큼 핵심 증거가 있느냐가 중요하죠. 제가 봤을 땐 결국 서로 합의하에 해당 사건을 덮어버릴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유독 유명인들이 많이 엮여 이슈가 되긴 했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는 전 세계 곳곳에 계속 일어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죠. 몇 년 전 한국 N번방 사태만 해도 피해자가 수천 명이었습니다. 일반인들도 이 정도인데 권력과 자본을 가진 상류층들한테 도대체 무엇을 기대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남녀를 막론하고 비슷한 사건은 전 세계 곳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02년 보스턴 그로브의 스팟라이트 팀이 폭로한 보스턴 가톨릭 교군의 대규모 사제 아동 성추행 및 교회 고위층 커버업 스캔들만 해도 당시 피해자가 200명 이상이었고 2014년 다큐멘터리온 오픈 시크릿이 할리우드의 추악한 뒷면을 폭로했을 때도 세상은 난리 났죠. 하지만 결과는 이번과 달랐을까요? 거물들의 이름은 가려졌고 수사는 방해받았으며 진실은 다시 공공연한 비밀로 묻혔습니다. 정의 따위는 막강한 권력과 자본 앞에서는 한없이 무기력한 것이 현실입니다. 역사적으로 성적 개방은 오로지 지배계층과 상류사회가 누릴 수 있는 특권 중 하나였습니다. 법과 도덕은 그들에게 아무런 구속도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조주빈과 이들과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일반인들은 잡히면 중형이지만 저들은 잡혀도 항상 빠져나올 구멍이 있습니다. 현재 앱스타인 파일 중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앱스타인의 관계죠. 연관 뉴스의 댓글들을 보면 트럼프는 앱스타인을 세상에 알리려고 노력했다는 댓글들이 많이 보이던데 과연 트럼프가 그럴 만한 위인인지 파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 마이클 울프는 2017년부터 앱스타인을 인터뷰하며 약 100시간 분량의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생활과 소송 문제로 극히 일부만 공개된 이 파일 안에는 앱스타인이 직접 증언하는 트럼프의 은밀한 사생활이 담겨 있습니다. 앱스타인의 주장에 따르면 트럼프는 다소 충격적인 성적 판타지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친구의 아내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So how do you know this? That was close to straight. 10 years. I say, you like having sex with your wife? How often do they? You say, it's great. Seriously, Michael, how often do we have sex? I mean, don't you want to try? You and I can go upstairs or tomorrow, come over. There's this girl's coming in from Los Angeles, part of the Hawaiian Tropic kind of Hawaiian. So come over 3 o'clock. You'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I promise you, Michael, it's just me and you. You're going to have a great time. Be up here at 3 o'clock. We can go upstairs. The whole time, Victoria's been on the phone, listening. He set it up. Because he wants a story. 해당 녹음 파일의 내용은 앱스타인이 마이클 울프를 예로 트럼프의 작업 스킬을 설명해주는 상황입니다. 이 밖에 앱스타인의 주장에 따르면 가끔 트럼프가 누군가의 와이프가 마음에 들 때면 자신은 일부러 상대한테 다가가 술 먹고 얘기하며 트럼프에게 상대 와이프와 단독으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다고도 합니다. 이건 앱스타인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가 알고 있는 트럼프는 앱스타인보다도 더 변태적이라 오히려 앱스타인의 변태성을 강화한 장본인이라고까지 생각합니다. 애초에 트럼프 가문의 부의 축적 시작이 매춘업으로 시작했거든요. 해당 내용은 나중에 따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가 앱스타인보다 더욱 변태임을 증명하는 사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중 시작은 첫째 부인 이바나와 이혼 직전에 당시 말라 메이플스와 불륜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트럼프는 8, 90년대 내내 존 바론이란 가명으로 기자에게 전화해 자신을 과장 자랑하는 습관이 있었죠.
트럼프는 기자에게 전화해 말라가 나랑한 잭스가 최고라고 말했고 기자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자 트럼프는 전화기 너머로 말라 너 나랑 한 게 최고라고 했지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러자 멀리서 희미한 여성 목소리로 예스 도날드라고 대답했다는 거죠. 해당 기자는 나중에야 트럼프가 여성 목소리를 흉내내는 걸 자주 한다는 걸 알게 되었고 실제 말라 본인 인터뷰에서도 자신은 그런 말 한 적이 없고 사적으로 얘기한 걸 트럼프가 떠들고 다녔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하죠. 이혼하는 와중에 언론에 이런 구라까지 치는 행동은 소시오패스 같은 인격장애가 있지 않은 이상 불가능하죠. 그리고 트럼프는 바론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아들한테까지 물려줍니다. 트럼프의 마누라만 보더라도 전부 모델 출신입니다. 여자에 있어 트럼프의 취향은 확고하죠. 트럼프는 모델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1999년에 TNM이라는 모델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 당시 동유럽이나 아프리카 같은 곳에서 모델을 꿈꾸는 10대 소녀들에게 접근해 고액의 연봉 계약서를 내밀며 아메리칸 드림을 약속하죠. 하지만 정작 도착 후엔 각종 명목으로 돈을 전부 뜯어갔고 연봉 7만 5천 불로 계약되었지만 실수령은 5천 불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들을 트럼프가 주최하는 권력자들의 파티에 일종의 장식품이나 접대용으로 동원시켰죠. 아 참고로 이 모델들이 당시 입국했던 비자가 오늘날 트럼프가 없지 않은 H-1B 이민 비자입니다. 나에게 유리하면 바로 태세 전환하는 이것이 정치입니다. 그러니 그들 입에서 나오는 이념은 무지한 지지자들한테 하는 쇼에 불과하죠. 비단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언론인이나 종교인 기업인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앱스타인 파일에 함께 거론된 머스크를 예로 삼아 말하자면 그의 명단이 나오기 전에는 본인도 뻔뻔하게 트럼프를 저격하고 나섰죠. 현재 메일이 밝혀지자 방어태세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언론들 댓글 보면 머스크가 앱스타인 파일의 진실을 까발키기 위해 나서는 정의의 사도처럼 묘사되던데 머스크가 트럼프를 저격한 건 공익으로 출발한 건 절대 아니죠. 가장 큰 이유는 트럼프가 그를 이용하고 팽한 것에 화난 것일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트럼프를 도와 대중들을 선동해서 선거에 당선되었지만 결국 트럼프가 발행한 빅 뷰티풀 법안은 트럼프 배후에 있던 세력들, 천연가스 같은 기업들의 배만 불려주었고 반대로 청정에너지 보조금은 대폭 감소되었으니 머스크 입장에서는 뒤통수를 시게 맞아버린 겁니다. 공부만 하던 범생이 학우들을 선동해서 일진을 학생 회장 자리에 앉히고 본인도 좀 삥 듣는 재미를 보려는데 갑자기 일진 친구가 돌변하더니 이 새끼가 1800억 투자하고 하루 만에 20조 벌게 했는데 범생이 새끼가 자꾸 선 넘네. 너 진짜 친구라도 된 줄 알았나 짜져 있어 하고 당선된 이후 모든 수금을 위해 건달 형님들한테 바쳐버린 상황이죠. 이에 삐진 머스크가 현재 언론에 나와 트럼프와 그 뒤에 보스들을 저격하며 말 한마디 잘못하면 내일이라도 죽을 수 있다며 찌질하게 언론 플레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행위가 자신을 껴달라고 형님한테 징징거리는 모습 같아 보이는데 얼마 못 가 알아서 트럼프한테 꼬리 내릴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머스크가 여자 문제에 있어서 앱스타인과 트럼프 정도는 아니지만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는 것은 피차 일반인데 대중들이 빨아주는 모습에서 결국 본인도 돈과 권력을 가지면 수많은 여자를 찾아 애새끼를 수없이 낳고 싶다는 욕망이 내재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상적인 욕망이긴 하죠. 다시 트럼프 얘기로 돌아와서 1991년에 트럼프는 이미 모델 사업에 발을 들였었죠. 이때 당시 그는 세계 최대 규모의 모델 경연대회에서 스폰서이자 심사위원을 맡았습니다. 이 대회의 공동 주최자가 바로 엘리트 모델 엔터테인먼트의 사장 존 카사블랑카스라는 인간인데 똑같이 변태 중에 변태였죠. 경연대회에 참가한 미성년자와 바람을 피워 본처와 이혼한 뒤에도 계속 회사 내 또 다른 간부와 미성년자 모델들과 관계를 맺고 임신 낙태를 강요하는 등 악랄한 행태를 일삼은 인물입니다. 당시 해당 대회의 공식 참가 연령은 14세에서 24세라고 했지만 실제 참가자들은 14세에서 19세 사이였고 평균 연령이 15세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때 당시 대회에 참가한 모델들의 증언에 의하면 경연이 끝난 뒤 파티에서 모델들에게 술을 제공했고 중년 대머리 남성들이 나타나 모델들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치근덕거렸다고 합니다. 그 밖에도 회사에서 트럼프나 카사블랑카스 등 기타 여러 사장님들의 사적 만찬에도 참가하도록 지시받았다고 하죠. 아마도 트럼프는 이때 카사블랑카스를 보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떴을 거고 그가 직접 모델 회사를 설립하는 계기가 되었을 겁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이보다 완벽한 사업이 없었습니다. 모델로 돈도 벌고 좋아하는 여자도 언없이 만나고 고위층에 접대시키면서 관계망을 형성하고 일거삼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당시 앱스타인은 이제 선생에서 금융인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한 졸업 시기입니다. 2004년도가 되어서야 앱스타인은 MC2라는 모델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미성년자 청소년 모델을 모집해서 고위층에 상납했습니다. 과연 누가 누구한테 영향을 끼쳤을까요? 그럼 이들이 만난 계기도 궁금할 텐데 여기엔 아드난 카슈기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드난 카슈기는 사우디의 전설적인 억만장자 무기 중개상이었습니다. 유대인이라 그런지 후궁도 12명이 필요했었는데 한 명당 1만에서 5만 달러를 지급하면서 해당 인물을 엘리트 모델 렌터테인먼트에 맡겼습니다. 동시에 앱스타인과도 금융 쪽으로 거래가 있었고 트럼프는 아드난 카슈기의 요트를 사들인 걸로 유명하죠. 이 요트가 바로 트럼프 프린세스입니다. 그들은 이 시기부터 만나 근 10년간 어울렸던 거로 추정되는데 주로 트럼프의 초호와 리조트 마러라고 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때 당시 둘의 저택은 3km 정도로 가까운 이웃 사이였으니 앱스타인은 마러라고를 제 집처럼 드나들곤 했었죠. 그러다 이들의 사이가 금이 가기 시작한 계기가 있는데 여러 썰들이 있습니다. 둘이 동시에 한 모델을 좋아했던 썰도 있고 부동산 낙찰 문제로 싸웠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중에 그나마 신빙성이 있는 버전은 바로 앱스타인이 트럼프 리조트에서 일하는 한 미성년자 직원 버지니아 주프레를 건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주프레는 리조트에서 일하는 아버지 덕분에 스파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이미 전에도 여러 차례 다니던 모델 회사 및 직장에서 성추행 및 폭행을 겪었었던 주프레는 다시 한번 끝판왕인 앱스타인을 만나게 됩니다. 앱스타인은 그녀를 스파에서 만난 후 자신의 여자친구 맥스웰을 시켜 그녀에게 접근하게 합니다. 이 여자친구라는 작자도 변태 중의 변태인데 추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주프레에게 접근해 자신과 함께면 여기보다 훨씬 좋은 대우를 줄 수 있고 상위층과 어울릴 수 있다고 꼬드겼죠. 결국 넘어간 주프레는 16살이라는 나이의 앱스타인과 그의 동료한테 성착취당했고 1년 뒤엔 앱스타인의 개인섬 등에서 강제로 앤스루 왕자와 관계를 맺었다고 합니다. 트럼프 입장에서 해당 시기는 그가 파산의 위기를 극복하고 한창 리얼리티쇼를 촬영하며 유아 파이어를 남발하면서 자신의 관중력을 최대치로 끌어올려 자신을 성공한 사업가 이미지로 완벽하게 구축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앱스타인이 하필이면 자신의 명의하에 있던 리조트에서 대놓고 리조트 회원 자녀를 성추행하고 그것도 모자라 직원까지 빼가서 상납까지 시켜버리니 해당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그의 이미지에 심한 타격이 입을 수밖에 없었죠. 앱스타인은 자신이 늘 해오던 짓거리를 했는데 단지 그 장소와 사람이 트럼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훗날 앱스타인이 트럼프한테 배신자라고 불렀는데 이건 마치 자신한테 유흥을 배워주고 여자랑 놀던 친구가 갑자기 연예인이 되더니 이미지 관리한다고 자신과 선을 긋고 모른 채 하니 앱스타인 입장에서 서운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물론 앱스타인과 헤어졌다고 트럼프의 변태력이 사라진 건 아니죠. 1980년대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트럼프는 30명이 넘는 여성들한테 성추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대부분은 돈으로 무마하긴 했지만 일부는 유죄 판결 받아 8,800만 달러 추가 배상 판결을 받고 아직도 항소 중에 있죠. 트럼프의 성향은 정치에서만 강압적인 게 아니라 여자를 대할 때도 똑같을 바가 없었습니다. 강제로 키스하고 만지는 걸 자신의 특권이고 여자들은 그걸 원하고 자신한테 뻑이 간다고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2005년 공개된 해당 녹취에서도 그의 이러한 성향이 여지없이 폭로됐습니다. Moved on her like a bitch, but I couldn't get there, and she was married. And all of a sudden, I see her. She's now got the big phony tits and everything. She's totally changed her look. I gotta use some Tic Tacs just in case I start kissing her. You know, I'm automatically attracted to beautiful. I just start kissing them. It's like a magnet. You just kiss. I don't even wait. And when you're a star, they let you do it. You can do anything. Whatever you want. Grab them by the pussy. You can do anything. 2013년 트럼프는 보스로서 미스 유니버스 대회를 모스크바에서 개최했습니다. 러시아 쪽에서 트럼프를 접대한 사람은 푸틴의 살아간 부인 아르카디 로텐베르크였죠. 이 사람도 유대인이고 러시아에서는 정치가이자 억만장자 중 한 명이죠. 미녀의 도시 러시아에 왔으니 트럼프는 또 얼마나 신났고 질펀하게 놀았겠습니까? 바로 여기서 사건 하나가 터지는데 그 유명한 골든샤워 사건이죠. 사건인즉슨 트럼프가 러시아 여성 몇 명을 불러 호텔에서 오바마 부부가 묵었던 침대 위에서 골든샤워를 즐겼다는 것인데 이건 거의 시미켄 형님급이어야만 가능한 퍼포먼스죠. 그리고 해당 영상을 러시아 특수요원에 의해 촬영되었고 그 후 푸틴이 이를 이용해 트럼프를 계속 협박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영국 군사정보국위원회에 의해 유출되었는데 문건 속에는 그동안 트럼프가 러시아의 지원을 받았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죠. 당연히 트럼프는 해당 사실을 부인했고 페이크 뉴스라고 언론에 떠들었지만 트럼프 1호 하수인이었던 그의 유대인 변호사 마이클 코엔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골든샤워 영상을 직접 본 적은 없지만 트럼프가 유독 해당 사건에 신경을 곤두세웠고 극도로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계속해서 본인한테 사건 관련 녹음이나 증거가 있는지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엔을 러시아 쪽에 가서 비디오가 있는지 조사하라고 지시까지 하죠. 애초에 본인이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면 굳이 왜 하수인한테 조사하라고 지시할 이유가 없겠죠. 트럼프가 얼마나 불안했으면 FBI 국장 제임스 코미한테 찾아가 국가적 차원에서 조사를 하거나 최소한 FBI가 나서서 부인해달라고 요구합니다. 당연히 FBI 측에서는 해당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이 해외에 가서 한 국가의 대통령이 매춘부의 단백질 대사 폐기물 섭취 여부를 조사한다는 자체가 존나 황당한 거죠. 당시 제임스 코미한테 자신의 마누라 멜라니아가 해당 사실을 단 1%라도 믿는다면 자신이 죽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트럼프를 위해 총까지 맞아줄 수 있다며 충성을 외치던 코엔은 페이퍼 컴퍼니까지 만들어 그동안 성상납을 알선했는데 트럼프가 모든 죄를 자신한테 떠넘기자 바로 트럼프의 모든 걸 까버리고 회고록을 내버렸습니다. 회고록을 살펴보면 트럼프가 포르노 배우 스토미 데니얼스랑 돈 주고 잔 사실과 멜라니아가 임신 중에 플레이보이 모델 카렌이랑도 바람피며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를 시전했고 라스베가스 클럽에서 골든 샤워 퍼포먼스를 보고 매우 흥분하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또한 하루가 멀다하게 자신이 정복했던 모델 연예인 리스트를 자랑했습니다. 신인 모델 리스트를 메뉴판 보듯이 감상하는 게 취미였다고 하죠. 이 중 가장 황당했던 사건은 코엔이 딸을 데리고 트럼프를 만나러 갔을 때 트럼프가 코엔의 딸인 줄 모르고 멀리 서 있는 딸의 엉덩이를 보며 코엔한테 탐난다고 했습니다. 당황한 코엔은 자신의 딸이라고 바로 밝혔지만 트럼프는 미안하단 말 대신 딸이 언제 이렇게 섹시하게 컸냐고 놀라면서 더욱 흥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앱스타인이 섬에서 9분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트럼프한테 즐기라고 보여줬을 때 트럼프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성스러운 몸이니 이 사탄아 꺼져라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돌아갔다. 1번. 나는 이들 같은 불법 이민자들을 가장 증오해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을 외치면서 앱스타인과 같이 침대에 뛰어든다. 2번. 선택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습니다. 2008년에 앱스타인이 기소당했을 때 충분히 그들의 변태짓거리를 멈출 수가 있었는데 결과는 어땠나요? 플로리다 주 법원에서 경미한 혐의 2건만 인정하게 하고 피해자들에게는 합의 내용조차 통보하지 않았죠. 그럼 현재 앱스타인이 사망한 마당에 트럼프나 연관 인물들한테 어떠한 처벌이 이뤄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대중들한테 보여주려고 밑에 하수인 몇 명은 보여주기 식으로 처벌은 할 겁니다. 애초에 모든 법과 도덕 질서는 그들을 위해 만들어진 거고 그들이 피지백의 층을 말 잘 듣도록 설계한 정밀한 시스템이죠. 이념이던 종교던 그들한테는 다스리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현 시대 최강국의 대통령이 반사회적 인격장애이자 악성자기의 환자인 걸 보면 인류 역사가 발전해서 문명사회에 들어섰다고 떠들지만 과연 변한 게 있기는 할까요?